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1위 채널을 골라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조금 1위, 4위를 조금 제가 순위를 좀 정해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나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일단은 좀 시장이라든지 또 경제 좀 상황들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하고 너무나 많이 좀 소외가 되었던 업종이라든지 또 대형주 위주로 조금 관심주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좀 상황을 본다면은 요즘에는 특히 좀 트렌드를 봤을 때는 좀 이런 좀 대형주들이 워낙에 또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에 제가 오늘 좀 채널 순위를 좀 매기기보다도 좀 투자자분들께는 요즘에 이렇게 좀 대형주들이 좀 저평가가 되고 있고 또 가치주로서 매력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종종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문가의 시각이 그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종목도 따져볼 거는 또 따져봐야 되니까 세 종목을 일단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삼성물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이제 배당 정책 강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네.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주가도 한 차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사 배당 수익이 60에서 70% 수준을 이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제 배당 정책을 확정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3개년 종료에 따라서 이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비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떤 좀 배당 확대가 실시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또 수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삼성물산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으면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뭐 상속비 관련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상황들을 봤을 때 쉽게 조금 이슈가 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분간 조금 이야기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주목을 받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한번 삼성물산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최근 들어서 완만하게 또 반등 추세를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다만 이렇게 좀 단기적인 어떤 좀 이슈라든지 어떤 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중간중간마다 작용이 되긴 했었지만은 또 다른 또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삼성물산처럼 좀 워낙에 장기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최근 들어서 주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평선의 흐름 보시면은 완만하게 정배열 추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원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또 이렇게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먼저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1선 부근이 11만 4천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겠다라는 분들은 21선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면서 21선 부근이 11만 1,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배당 정책이 강화되면 낙수 효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전고점이 목표가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본부장님.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워낙에 이렇게 좀 전기차, 친환경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좀 항상 들었던 이야기거리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죠? 네. 이런 부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또 미국 대선도 좀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 또한 또 관련주로서도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2차전지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주목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동사가 매출을 좀 차지를 하는
그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워낙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이유들을 살펴본다면은 그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이 2차 전지 등과 같이 이렇게 친환경 정책에 2조 달러가량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로서는 이런 이슈들이 워낙에 좀 더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국내 증시를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 종목도 주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LG화학의 협력사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위치를 하고 있는 폴란드의 생산 설비를 또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기대감도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차례 9월 달에도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도 오히려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이번에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좀 마친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갔다면은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미 한 차례 좀 더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크게 좀 그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급등이 나온 뒤로 이 가격 라인을 좀 새롭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제가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5일선을 지지를 받았던 가격인 6,58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성 델타테크가 어쨌거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전고점 부근의 8,200원 라인을 돌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 제가 8,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 8,200원 신성 델타테크 분석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세 번째 관심주는 신한지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의 관심주였습니다. 네. 예. 요즘에 이렇게 금융주들이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실적도 같습니다. 빡빡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요즘에 이렇게 시장 살펴본다면 이렇게 그 금융주만 최근에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고 주목이 되지 못했던 업종들이 좀 최근에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뭐 민감주라고도 좀 불릴 수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뭐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도 이 또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 좀 하나로 이제 팁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금융주들 최근에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금융지주 관련주들이 요즘 시장 안에서 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이런 분위기 또한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바이든 후보자 당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대규모 재정 정책에 따른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에도 좀 최근에 반영이 되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리도 상승세로 좀 이어나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업 수익에는 이제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이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호실적도 기대가 되지만은 배당 기대감도 한 차례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좀 최근에 복합적으로 좀 어우러져 보니까 이 네. 금융지주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워낙에 좀 그동안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경기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금융주들에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격 대비가 워낙에 좀 낙폭 과대가 된 종목이라는 점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네. 워낙에 바닥권에서 이 매물대를 또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고 그 시간들이 좀 한 차례 올해 내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매물대를 먼저 1차적으로 돌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제가 먼저 우려스러운 점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끌다기보다도 이 한 차례 저항란이 좀 자리를 잡혀 있다라는 점이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저항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35,000원대를 돌파를 해내줘야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 매물대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먼저 35,000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평선이 그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좀 추세 매매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의 경우는 11선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31,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은행 쪽 이런 부분은 좀 모범적이다라는 판단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1조 이상의 유증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성장 모델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호평도 있더라고요.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부장님의 관심주 이제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저의 관심주는 YN텍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쪽이네요. 네, 예. 일단은 YN텍을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영위하는 이제 사업을 살펴본다면 이 환경 처리업 중에서도 특히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점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환경 처리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만 토공이라든지 뭐 철근 콘크리트 사업도 좀 영역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 동력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좀 매립 사업을 또 신규 매립 용량을 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좀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소각 사업 확대 계획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안정적인 걸 더불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의 45%가량 차지하고 있는 해운의 경우가 이 고객 사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최근에 완만하게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내주면서 1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봉의 흐름을 보셔도 좀 계속적으로 이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 온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 60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3,20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매립, 소각 이런 부분이 완비돼서 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간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받쳐주는 YN텍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자, 코츠 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만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